항변권은요, 이런 봐봐.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동시 항변권에서 양은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5개 지문만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을 먼저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마다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죠. 딱 이렇게 말하면 돼.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리고 혹시 임대차가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하고요, 보증금하고 뭐하고요?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죠. 근데 이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 또 뭐가 나요?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용하고요, 목적물의 인도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손해배상 뭐냐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하고요, 내가 손해배상 해줄 테니 너 방 비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제죠. 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은 뭐다? 동시이행이죠. 채권증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고요. 희한하게 오늘 최근에 좀 나오는데 어음의 말은 어음의 반환과요, 변제죠. 반환.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어음의 반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얘기했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뭐다? 지분 이전 등기.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권하고요, 가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세권에서는 가등기 담보. 전세권에는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된다? 전세금에 반환하고요,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런데요, 가등기 담보에서는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죠.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죠. 여러분,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청산금을 줘야 되죠. 청산금. 을은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무슨 등기요? 본등기 서류 제공.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원래 여러분요,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물권 이전,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저당권. 담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는 가등기 담보도 담보잖아요. 그래 동시행이 원래는 아니라고. 그런데 청산기간이 종료가 돼서 청산금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나오는 것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나오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러면 수령지체란 말이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란 말은 어디서만 나와요? 딱 두 군데만 문제가 돼. 하나는 뭐다? 위험부담. 또 하나는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에서 수령지체 그러면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또는 한 번 이행 제공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 항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고요.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항변권이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서 수령지체는 채무자, 매도인이죠. 채무자는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 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5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요. 5가지가 뭐죠? 앞에 있는 거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개인데 특약이 있으면 된다. 알겠죠? 별개인데 특약. 그런데 저당권 경매로 인한 것이 무효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행 불능이 됐어.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그럼 동시이행이죠. 채권 양도 상속은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경계는 뒤집어지는 거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하죠. 경계는 안 돼. 뭐는 되는데? 채권 양도는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채권을 담보?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을 담보?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매매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순위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요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행기 변제기 그때부터 동시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딱 조심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건 판례 결론만 딱 알고요. 자, 한번 보죠 이제. 자, 강행 규정이 아니죠? 별개의 계약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있으면 인정된다. 그런데 반면에요 쌍무계약의 경우에 있어 동시 항변권을 뭐 할 수도 있다? 배제할 수도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 여러분요 채권법은 임대차 빼고 다 임의규정이에요. 자, 어음의 상환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어음의 상환. 알겠죠? 그 다음에 21번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항변권에 기하여 사용수익하죠? 항변권은 무슨 점유다? 아니, 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무슨 점유다? 적법 점유. 항변권하고요 유치권은 적법 점유예요. 그래서 사용수익할 때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 하지만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 사용이익. 그런데 시험에는 법원이 시험에 뭐라고 되냐?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떼놓은 거예요. 부당이득은 반환할 수 있다. 왜요?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밑에 지금 써놨죠. 밑에 예설로. 알겠죠?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봐봐요. 봐봐. 보증금하고요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죠. 그런데 이 보증금에 압류가 들었어. 압류가. 그럼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물건 넘겨주면 안 되잖아. 내가 보증금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임대인은요 내가 보증금 줄 테니 너 목적물 인도해달라 이 말이죠. 압류가 있어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상실하지 않는다. 가압류가 있는 매매죠. 매매 무조건 뭐다? 동시이행이다. 저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5번 봐봐요.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자, 25번은요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동시행이 아니고 26번은 뭐죠? 여기 보면 건물 명도하고 명도는 인도죠.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봐. 을이 갑의 공장 건물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줄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대했어. 갑이 매매계약을 적법 해제 동그라미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하죠. 해제 여기서 동의를 얻어 전 임대하고요. 그러고 나서 병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알겠죠? 명도로 청구해요. 그러면요 봐봐. 누구하고 누군가 병의 갑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하고 을이 병한테 대한 보증금 반환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한다? 별개라고 그래. 별개. 그래서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채권 담보. 그럼 채권 담보 그럼 무조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28번 채권 담보 변제와 저당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29번은요 동시이행 관계 있는 매매에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채권을 양도하죠.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채권 양도를 해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경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경계는 안 된다. 아시겠죠? 경계는 안 돼. 자, 그러면 30번 봐봐요. 선이행금은 누구죠? 중도금이죠. 그런데 잔금 지급 밑에죠. 이행기죠. 선이행하다가 잔금 납치가 됐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자, 수령지체. 여러분 수령지체는요 딱 봐봐. 수령지체는 동시행에서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아니냐만 먼저 판단을 해. 그럼 거기 한번 읽어봐.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줄거봐. 제공 없이 그러면 계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계속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죠. 그럴 때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하지 못한다? 자상하지 못한다.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동시행이요 밑에는요 2019년이에요. 작년이요. 매매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부가가치세죠. 33은 경매가 무효.
경미하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별개의 약정이다. 별개. 35번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가압류가 있는 매매. 37번 근저당권이 있는 매매. 무조건 다 뭐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가압류가 뭐고? 다 그냥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봐봐.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이죠. 봐. 원래 동시행은요, 여기서 보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갑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했죠. 이게 3월 1일이란 말이죠. 그 3월 1일이 됐는데 갑이요 등기 안 주는 거예요. 나도요 돈이 있어도 안 줘도 되고 돈이 없어도 안 줘도 돼. 알죠? 동시행이니까 나도 아무 말 없이 잔금 안 준다 하면 돼. 반드시 나 잔금 안 줘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요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잔금 받고 싶으면 야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 돈 줘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럼 우리요 응 알았어 계좌번호 입금시킬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갑이요 무슨 말도 없고 등기 서류도 안 줘? 그럼 나도 잔금 안 주는 거예요. 있어도 안 주고 없어도 안 주고. 알겠죠?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동시행관계에 있으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요 해제가 되죠. 무효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40번 도급수급이죠. 뭐만 빼고 다 동시행이다. 오케이. 도급인의 지체상금. 지체상금 뭐죠? 언제까지 돈 집 지어라. 못 지으면은 뭐란다? 손해배상을 해라. 지체상금이죠. 그것도 역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가요 볼 것은 여러분요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죠. 자, 불능 봐봐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채무자가 잘못했네요. 그럼 이걸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고 없이 해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번은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이에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에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 줄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행불능 당시의 기준. 채무불이행하고 이행불능은요 언제나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 자, 그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대상법규 수령지체 동시행이라고 동시항변권에서 수령지체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냐 한 번이냐 이 말이고, 여기 위험부담에서 채권자 수령지체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제3절 위한 계약이죠. 46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태아라도 가능하죠.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 태아도 가능하다. 47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 제3자 수익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채무를 면제. 그러면 수익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3절 위한 계약이에요. 밑에 기억 똑같고요. 낙약자는 봐봐 요약자와 수익자, 기억 요약자와 제3자가 수익자죠. 니은 요약자와 제3자 수익자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디귿 봐봐 맨 앞에 요약자와 수익자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뭐다?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나요? 낙약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요약자, 니은은요, 니은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무효죠? 그렇다고 해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부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3절 위한 계약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 이걸 서술형 문제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쭉 쓴 거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48번에서 지문 하나가 나오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다 알겠죠? 그 다음에 49번은요 보시면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수익자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 줄거 봐. 써요. 거기다가 요약자가 해제. 요약자가 해제. 그럼 수익자는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자, 50번은요, 병존적 채무인수. 얘기했어. 제3절 대한 계약이죠.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안 돼. 그 다음에 지금 51번, 요약자가 낙약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수익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런데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5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요약자. 그러면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죠. 문제는 제3자한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면 없다. 만약에 낙약자가 제3자한테 이미 이행했다. 이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53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 못해. 그러니까 묻는 말이 다 똑같죠. 알겠죠? 자, 합의해제죠. 합의해제 봐봐. 합의해제는 세 가지는 되고, 아니 두 가지는 되고 두 가지는 안 돼.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 딱 몇 가지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똘똘 돌아. 알겠죠? 합의해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되는 거 뭐가 있어?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그 다음에 또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 다음에 해제가 안 되는 거, 합의해서 안 되는 거, 뭐 손해배상 청구돼 안 돼? 안 돼.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해? 이자를 가산한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합의는 뭐다? 합의는 계약이야. 단독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된다. 합의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자, 법정의 조건. 법정의 조건은 뭐냐? 잔금 지급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잔금 지급을 줄고, 잔금 지급이란 말이 뭐예요? 동시이행이죠. 이런 봐봐. 중도금이죠. 중도금. 그럼 중도금 뭐죠?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이것은요, 중도금은 잔금하고 동시행이 아니죠. 그래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뭐다?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내야 되죠. 계약을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죠. 잔금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지연이자 낸다 안 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잔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자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없어. 여기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금은 등기하고 동시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로 만들어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럼 이행지체를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동시행일 때는. 한번 봐봐. 이제 잔금 지급일이죠. 자동 해제된단 말은 최고 없이 해제한단 말을 안 해도 자동 해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일단 해제가 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잔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돼. 최고 없이 해제한단 말도 없이. 알겠죠? 그래서 자동 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잔금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해제하죠?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서 여름행이다.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해? 전원이 전원한테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인은 공유야, 공유. 상속재산은 공유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이란 말은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이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전원. 그게 지금 약간 응용이죠.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공유다. 상속인들 전원의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죠? 상속재산은 뭐다? 공유. 공유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전원이 전원한테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원이 전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9번 제3자죠? 자, 이제 제3자 봐봐. 이것도 또 간단해. 뭐 모든 것이 다 간단해. 민법은요. 알겠죠? 아주 간단해. 제3자. 자, 제3자 뭐만 하면 돼?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알겠죠? 대항요건. 아닌 사람 뭐다? 아닌 사람 미등기 뭐 채권 대항요건이 있어 없어? 없는 경우 이건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보면 되죠? 제3자. 1번은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나? 한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계약을 해지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 매도인에게 뭐 없이 등기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자, 그럼 봐봐.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뭘 했다? 해제 전에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여기다 앞에다가 이제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뭘 했다고 해서 가압류. 그러면요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 소고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계약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서 누가 앞으로 가요?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래서 소유권 복귀하면 여기다 이것을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그럼 이거 가압류는 뭐다? 등기거든요. 등기 소유권을 가압류했죠.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의 책임 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말이요 약간 지금 오래 나온 건데요. 여기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알겠죠? 그래서 해제 전에 소고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해제 전에 이미 가압류를 했잖아요. 알겠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여기요 가압류한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이 말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해제되기 전에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해제됐죠. 해제됐으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소유자에게 복귀한 그 소유권을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도 제3자가 돼. 알죠? 그걸 뭘 한다? 매도인의 책임 재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하면 소유권이 복귀하니까 매도인의 책임 재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번에요 59번은요 좀 그렇고, 이제 그 다음부터 봐. 60번 봐봐. 해제되기 전이죠? 선악불문이죠? 매수인과 맨 끝에 가등기를 했다. 제3자에 포함된다. 그럼 봐봐. 61번은요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 된다 안 된다. 62번 봐봐. 무허가,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안 났다고 그랬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63번은요 채권을 압류, 채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64번 봐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뭘 갖췄다? 대항력권을 갖췄다. 대항력. 그러면 누구다? 제3자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해제해서 제3자는 쉽게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에서 이게 이제 우리요 지금 65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이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할 때요 돈에 대해서 약정이자가 있고 법정이자가 있어요. 알겠죠? 약정이자는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은행 예금 같은 것은 다 법정이자죠. 근데 그대로 붙잖아요. 보면 1번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할 매매 대금에 가산한 이자를 약정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계약이 해지되면은 내가 지금 매매 대금 1억 들어갔는데 그 1억 들어간 것의 10%를 이자로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약정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법정 이자는 지금 우리는 보통 은행 소송을 하죠. 소송은 보통 지금 15%밖에 못 받아. 옛날에 24% 받았거든요. 15%. 그런데요, 약정 이자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정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로 간다? 약정 이자로 아니고 무슨 이자로 간다? 법정 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법정 이자 정도는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65번은요. 65번은 지금 시험에 우리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66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매도 이후로부터 매매의 목적을 봐봐. 이런 봐봐.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죠. 근데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처분한 거야. 병한테 또 판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또 판 거예요. 병한테 팔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둘이 계약을 해지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가 원물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갑은요 받은 돈을 주고요, 금전을요, 을도 집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집이 지금 병한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요 가액을 반환해. 가액을 집 값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샀을 때는 2월 1일 때는 1억이었는데요 우리 병한테 팔 때는요 3월 1일은 1억 2천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돌려줄 때는요 4월 1일 날은 1억 4천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돈을 1억을 준다는 게요, 1억 2천을 준다는 게요, 1억 4천을 준다는 게요. 얼마나 주냐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죠? 언제 얼마로 준다고 되어 있어? 언제요? 처분 당시. 왜? 봐봐. 우리 병한테 처분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을은 가만히 돌려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원물 그대로 줘야 되고 원물이 없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또 원물을 돌려줄 수 없다가 언제죠? 을이 병한테 처분할 때죠. 그래서 처분 당시 시가대로. 아시겠죠? 처분 당시 시가. 그래서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은요 법정 이율하고 약정 이율 중에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뭐로 간다? 법정 이율로 간다. 이렇게. 만약에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난 다음에 계약 해지됐어. 그러면 업무를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액, 집 값을 돌려줘야 돼요. 집 값을 돌려줄 때는 언제다? 을이 병한테 처분할 당시 시가. 을이 병한테 처분할 당시 시가. 이렇게. 자, 67번은요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해지한테. 당연하죠. 여러분요 봐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죠. 권리는 언제 행사할 수 있죠? 원상회복은 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제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언제부터? 정지조건은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정지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런데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조건이 성취돼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정지조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해제권을 행사한 때부터. 알겠죠? 자, 원상회복은 뭐죠? 원상회복은 딱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데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이자를 가산하는데 그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이익의 성질이다. 따라서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은 과실상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너무 중요해. 과실상계를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과실상계란 말이 우리 시험에 두 군데에서 나온다. 오케이 표현들이. 근데 너 공부 좀 하나 보다. 오늘 계속 잘 똑바로 다 대답을 하네. 알겠죠? 아니 보면 대답을 보통 보면 틀리게 대답하는데 지금 옆에서 계속 올바른 것을요 대답을 해요. 얘는 항상 그래요.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를 안 해요. 시험 돼가지고 한 달 남으면 꼭 빡시게요. 알겠죠? 자요. 그래서요 언제 뭐다? 그래서 과실상계 뭐죠? 표현대리. 그다음에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 알겠죠? 그것은 과실상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제한될 수 없다. 자요, 70번. 70번은 이자는 뭐다? 지연 손해가 아니라, 봐봐. 채무 불행일 때 과실상계하거든요. 채무 불행일 때. 근데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 이자라고 그래. 근데 지연 이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못하는 거예요. 부당 이득의 성질이잖아요. 알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해제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지. 재밌는 말이죠? 이런요, 합의로 해제하면은, 아니, 합의 말고, 해지. 합의가 뭐 필요 없어, 해지. 그러면 해지를 하면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하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2월 1일부터, 지금 4월 1일이죠?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유효.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거든. 그런데 봐봐. 우리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말의 뜻은 여기서 해지하죠? 해제.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돈 받은 게 지금 있잖아요. 이거 돌려주려면 그 돈 받을 때부터 이자까지 쳐서 주라 이 말인데, 해지는 과거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받은 것을 그냥 내가 가져. 돌려주지 않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자를 가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요, 작년 우리 시험에 났어. 알겠죠? 작년 지작년인가? 자, 73번. 재밌는 말이죠? 갑은 2020년 1월 29일 그 소유 토지를 1월 29일, 그러니까 시험이 엄청 빨리 치는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지? 변리사 빨리 쳐요. 알겠죠? 1월 29일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그럼 2월 29일, 이때가 올해 2월 29일이 있나 보네? 올해가 29일이 있어요? 28일 아니고? 그러니까 2월달 원래 28일까지 있잖아요. 올해가 29일인가 봐. 29일까지인가 봐. 있었어요? 네,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안에 없으면 큰일 났죠. 알겠죠? 자, 29일에, 그렇잖아요. 있었으니까. 4억 원을 받은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은 한 달 뒤에 또 받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중도금 받으면서 등기 주기로 했네요. 중도금이 등기, 이행기죠? 자, 그럼 1번. 을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격려했어. 그런데 3월 29일에 잔금 지급하잖아. 그럼 채무불이행. 돈은 이행불능이라는 건 없어. 돈은 지구상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 은행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나 이행지체예요. 그러니까 최고 후 해지하는 거예요. 최고 없이 해제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이행불능이에요. 니은 등기를 한 을이 4월 16일 날 병한테 등기를 팔아먹었어. 병한테 등기해줬죠? 팔고 나서 해제됐죠? 그러니까 파는 것은요, 해제 전이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병은 보호돼. 병이 계약 당시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악불문하고. 봐봐, 우리가 여기요, 해제죠? 해제하고요, 말소 등기죠? 말소. 해제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하고 말소 등기 누구? 선이만. 그래, 여기죠. 지금 여기죠. 먼저 병한테 팔고 해제가 됐죠. 선악불문하고 병은 보호돼. 알았더라도 보호된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제3자 묻는 지문이에요. 4월 25일 날 계약 해제했어. 계약을.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봐봐. 이제 여기죠, 여기. 해제했는데 말소되기 전에 여기 어디선가 병한테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저당권은 누구일 때만? 선이일 때만 보호된다. 몰랐다면. 병이 몰랐다. 선이죠? 그러면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건 지금 다 뭘 얘기한다? 니은하고 디귿은 제3자를 묻는 것이에요. 제3자를 묻는 건데 이렇게 비밀 꽈서 외웠죠. 자요, 이제 작년 걸 한번 볼까요? 해제권. 자, 합의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죠? 합의해제할 때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조건을 붙여서 하면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새로운 청약이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청약은 실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6권. 계약이 일부가 이행이 됐죠. 일부가 이행.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가 없다. 여러분요, 뭐죠? 합의란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원상복구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 그러면 해제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합의 해제가 안 된다. 77번 합의한 후, 합의 해제한 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부활시킬 수 있죠. 학원에서요, 이 뭐죠? 저기 그 이마트 뭐죠? 천냥하우스 뭐죠? 저기 뭐야? 뭐 파는 거 뭐야? 다이소요. 다이소 가가지고 뭘 샀단 말이죠. 샀는데요, 쓸모없다 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갔다가 바꾸고 다시 돌아서 오는데 내가 또 전화하죠. 그냥 갖고 오라고. 그러면요, 실장 열 받죠. 받은데 다시 가져오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다시 뭐 할 수 있어? 부활시킬 수 있죠. 알겠죠? 합의니까. 알겠죠? 우리가 바꾼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합의로 해지한다 이 말이죠. 나 그냥 이거 환불해 주세요. 합의 해제 청약이에요.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자, 78번은요. 합의 해지 또 나죠. 합의 해지. 작년도 나고 올해도 나네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건 뭐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오면 그냥 시험에 나오죠. 어디 나요? 민법 다 똑같으니까. 약정에 대해 약정. 합의하고 약정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제가 되죠. 이행지출 해제.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그 다음 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앞에 서 이행 불능. 자, 이행 거절, 이행 불능은요 4대 요건. 첫 번째 뭐 없이? 채거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기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이행 불능의 경우 채거 없이도 해제된다. 그러면 큰일 나.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해제한다는, 채고는 않지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재밌는 말이죠. 82번요. 자, 상대방이요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행 거절이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거라잖아요. 이행 거절이지 뭐예요? 언제죠?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고요.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요 증여하겠다고 계약서 쓰고 있어. 그럼 안 준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행불능이죠? 자, 그러면 4대 요소 시작.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해제 시. 조금 나왔죠? 해제 시를 기준한다. 자, 83번요. 매수인 줄고 귀책 사유.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아니고 이행불능이에요. 오직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요 이행불능. 매수인은 옆에 줄고 매수인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지금 끝났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 뭐라고 그래?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해.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 이걸 뭐라고 그래? 오케이. 오, 주현씨 위험부담. 깜짝 놀랐네 지금. 알겠죠?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깜짝 놀랐어 지금. 알겠죠? 채권자 위험부담. 뭐 거의 펜만 돌고 가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위험부담. 자, 84번요. 부수적 채무 줄고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 알죠? 해지할 수 없다. 해제 못해.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있어? 맨 끝에 가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재밌는 말 나왔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뭐한다? 면한다. 다시 이러면 어때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소송으로 제기했어. 해지한다는 말을 소송으로 제기했어. 그리고 소송을 취하했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취하했어. 그러면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여전히 해제가 된다. 알겠죠? 소를 취하해도. 예, 이건 뭐가 똑같아? 근저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소송으로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어. 그래도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는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등기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돼. 무효니까. 자, 그럼 문제 여기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내가 잘못했어. 알겠죠? 해지했어. 근데 내가 잘못했죠? 근데 내가요 로또에 당첨됐어. 돈이 또 생겼죠? 그때는요 갑이 을한테요 내가 잘못해서 계약 해지했잖아요. 내가 또 로또 당첨돼서 돈이 생겼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니까. 왜? 우리는 무효는 해지하면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85번인가?
86 다행이에요. 하나 더 가가지고 채권, 인생 끝났네. 제3자 채권, 제3자는 아니다. 아니죠. 채권은 양수 아니다. 자, 87은요. 갑이 을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재밌는 말이야. 등기 청구권 동그라미하고 압류 동그라미. 등기 청구권 동그라미하고 압류 동그라미라고.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고. 제3자 아니라고 그랬어? 왜 아니지? 왜 아니다 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나 뭐 안 돼서 못 들었어. 밑에 적혀 있어가지고 잘못 적을 수도 있죠.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자, 다시 86번에 왜 제3자가 아니야? 86번은 채권이니까 아니죠. 그럼 87번은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 채권이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거 아니에요. 등기 청구권 내가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청구권은 채권이라니까요. 지배권은 물권이고 우리가요 지배할 수 있다 물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잖아요. 알겠죠? 채권을 압류했으니까 제3자가 아니죠.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88은요. 88 해제되기 전 선악불명이죠. 대항요건 제3자죠. 자, 원상회복 뭐가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원상회복으로 과실상계가 안 된다. 과실상계 안 되는 거 두 가지. 원상회복가 뭐하고 표현대리 안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90번 해제죠. 해제나 원상회복 과실상계가 안 되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원상회복 아시겠죠?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자,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뭐죠? 형성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형성권 봐봐. 우리가요 희한하게 형성권은 재측기한은 예약 완결권에서만 시험에 나와. 왜요? 낼 데가 없나 봐요. 자,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이죠. 이 완결권은 뭐다? 완결권은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그래서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요 누가요? 법원이요 직권으로 조사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합의로 정해요. 제척기간은 합의가 없죠. 그러면 10년이에요. 이 형성권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을 해요. 진행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죠? 또 예약 완결권은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튼 예약 완결권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제척기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인도받아 점유해도 진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인도받아 점유해도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형성권 약정할 때는 그 기간 약정했으면 10년. 92번 부동산을 인도 그럼 써 거기다가 소멸시효 진행 X 소멸시효. 그런데 뭐는 진행해? 제척기간은 진행해. 제척기간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 그래도 필요 없다. 진행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24번 여러분 94번 우리가 최고하죠?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최고했어. 아무 말이 없다. 완결권은 소멸한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95번요. 95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가등기죠. 우리 항상 지분은 어떻게 나도록 돼 있어? 지분은 자기 목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지분은 자기 목만큼은 등기하도록 돼 있어. 여러 사람이 가등기를 했거든. 여러 사람이요. 그럼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해야 돼요? 번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각자 지분만큼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은 공유에서는 지분은 등기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공유에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가등기를 세 사람이 사가지고 공동으로 가등기 했어요. 그러면 번등기를 해야지 내가 지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등기를 할 때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느냐 각자가 청구할 수 있냐 번등기를. 자 이제 봐봐. 어떻게 할 수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 지분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마친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이란 말이나 단독이나 1인이나 똑같아. 왜? 지분은 소유권과 똑같으니까 청산 절차를 이행한 후 번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간단히 지분만큼은 반드시 뭘 한다? 등기한다. 이렇게
자, 계약금. 계약금은 종된이다. 종된. 종된 세 가지. 시작. 보증금, 계약금, 환매. 알았죠? 환매, 보증금, 계약금. 알죠? 환매, 보증금, 계약금이 종된 권리죠? 그럼 봐봐. 종된 권리란 말이 봐봐. 주계약이 취소되면 거기 중요해. 줄거. 주계약이 취소되죠? 계약금이 무효가 돼. 그걸 종된이라고 그래. 근데 얘는 봐봐. 종된은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져요? 근데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되죠? 주된 계약은 무효가? 안 된다. 왜? 내가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죠? 밑에 있는 종도 다 기어 나와야 되죠? 근데요, 종이요, 이번에요, 부동산 저쪽 해가지고요, 집 팔아니까 한 놈 또 튀어나온 놈 있었죠? 그렇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 그만둬, 안 둬? 안 두죠. 더 열받아서 더 잘하고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알겠죠? 더 잘하려고 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지금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죠? 종된 계약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된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계약금 교부가 없었다 줄고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건 현대계보죠? 계약금은 안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약금 계약 없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방금 해제권 할 때 뭐가 있어야 해지하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계약금 계약이 없었죠? 그러면 주된 계약은 해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최고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자, 98번은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없다? 없죠?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까맣게 된 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당연히 계약금이 상대방한테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99번 보면 매도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정 기한까지 해약금을 수령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했어. 통지했죠 지금? 근데요, 매수인이요 중도금을 지급해버렸어요. 중도금을 지급했어. 왜요? 이행기 전에 미리서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잘 봐. 다시 앞에를 봐봐. 지금 봐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약금 수령에 가라고 했죠? 그럼 이미 해제가 된 거예요. 왜요?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나 계약금 계약 해지하니?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돈 받아가세요? 이렇게. 통장번호 알려주니까 안 알려줘. 안 알려주니까 그럼 언제까지 돈 받아가세요? 안 하면 나 공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이미 계약 해지된 거예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또 드는 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자기 중도금이요, 3월 1일인데요, 오늘 2월 25일 날요, 저쪽에서 해지한다고 하니까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했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아웃이다. 알겠죠? 이미 아웃.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뭐죠? 무효죠? 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여전히 뭐다?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자, 봐봐. 100번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뭐라 한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했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위약금 특약이 잘 모르면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성질이 불분명하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성격이 불분명하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위약벌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죠? 그러면 감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애정 내가 써놨죠 지금? 거기다 과도하면 감액 가능. 그런데 우리 103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위약벌 약정이 부당하게 과도하면 103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기억 안 나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근데 여기는요, 과도하다, 부당하게 과도하다. 그래도 감액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대신에 뭐는 될 수 있다. 부당하게 과도 줄거 봐. 거기다 써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103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 너무나 과도하면. 그 과도한 정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조금 과도하다 해가지고 감액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정리를 해. 자, 계약금을요, 여기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죠? 특약이요.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 실제 손해 입증. 자요, 특약이 지금 있죠? 특약이 있죠? 특약이 있다 그러면 위약벌로 보기도 하고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뭔다?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쪽 경우는요, 너무나 과도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위약벌은요,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별도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거든요. 별도로 청구해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여기요, 부당하게 과도하다. 그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감액 청구는 안 되고 103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 103조에 위반될 가능성,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알겠죠? 그런데 위약벌은 계약금만 떼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위약벌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손해배상 예정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딱,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할 때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항공에 나와 있는 것만 딱 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집이요, 10억짜리, 20억짜리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딜러한테 한번 사봐, 자동차. 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잘못됐죠. 물건은요, 5억, 10억짜리 물건을 사고 팔고 왔는데 계약서는 딸랑 한 장이에요. 2장 쓰면 무거우니까 못 들었어요. 알겠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양자를 두 사람을 다 보호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민법을요,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좀 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약서를 좀 잘 쓰고 그래야지 그 계약서를 받아든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알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부동산 단골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계약서 딸랑 한 장 써가지고 정말 심하잖아요. 딱 쓰는 거 뭐예요?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알겠죠? 더 이상 쓰는 것은 싫어해. 왜요? 혹시 계약 깨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요. 자, 100번 했죠? 자, 101번이요. 위약벌이죠?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도하다. 감액할 수 없다.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요, 계약금 약정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유동적 무효죠? 거기 허가가 있든 없든, 토지거래가 103번에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약금은요,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해제 거기까지 줄고,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 언제까지 해제한다? 언제까지 해제?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는 언제까지 해? 이행기 전까지. 이퀄 이행기 전이니까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 원상 회복이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원상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고 원상 회복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104, 105 이렇게. 자, 밑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죠. 일부. 그러면 실제 지급한 계약금의 2배예요? 약정 계약금의 2배예요? 약정 계약금의 2배. 약정 계약금. 실제는 아니죠. 약정. 일방이 이미 일방. 둘 중 하나, 일부든 전부든 이행에 착수했어.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8번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아무 게나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고, 일단 채권법은 임대차 빼고 무조건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한다.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한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 왜? 임의 규정이니까. 알겠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 그럴 때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죠? 필요 없어.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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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111번. 매매일방이죠? 우리 봐봐. 과실이죠, 과실. 이런 봐. 과실이 문제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 항상 요 인도가 기준이에요. 인도 5월질에.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알겠죠? 그 다음에 잔금. 3월질에 잔금을 미리 쓰기로 했죠? 그러면 잔금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후는 매수인.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 등기가 2월 1일이죠? 그러면 등기는 필요가 없어. 몇 번 얘기했어? 등기가 된 땅하고 등기 안 된 땅하고 어디가 더 배가 잘 열려? 등기 안 된 데가 더 잘 열려? 알겠죠? 왜? 쪽팔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절대 관계없다. 둘 다 열린다. 등기는 절대로 안 돼. 잔금하고 인도만. 나중에 잔금했다. 나중에 잔금을 줬다. 나중에 잔금 줬다는 것은 2달 뒤에 줬다는 것은 잔금 1억인데 자기는 인도 받을 때부터 과실 수취하고 잔금 늦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줄 때까지 잔금을 돌려줄 때 1억만 주면 돼, 안 돼? 뭐까지 줘야 돼? 언제부터? 인도 받을 때부터. 인도 받을 때부터 이자. 알겠죠? 한번 봐봐.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죠.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 뭐죠? 우리 뭐죠? 편의점이죠? 인도 장소에서. 112.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 안 했다. 그럼 누가? 매도인. 대금 완납했다. 완납 후. 누구? 매수인. 자요.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것은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해. 왜 그러죠? 왜 이거 계약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재산권하고 대금만 합의가 되면? 여기 보면 계약 비용이 얼마고 채무 이행기는 언제로 하고 그다음에 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고 은행에 가서 줄 건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줄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등기는 언제 준다? 잔금은 언제 준다? 잔금이 얼마다? 이것만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왜요?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매매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재산권을 지급하겠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것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지.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계약이 성립한다. 자요? 그럼요, 그냥 해도 되나요? 쉬었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 쉬었다 5분만요? 예.